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거대한 투자 이런 게 맞물린 어떤 결과가 지금 주가로 나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사실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핵심 동력은 AI 로보틱스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최근에 10월 10일자 뉴스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포착이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소프트뱅크가 ABB의 로봇 사업부를 약 한 7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그런 소식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자본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기존 산업용 로봇 강자를 인수하면서 AI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사 공장에 로봇 배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실증 어떤 사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로봇이 곧 미래 산업의 핵심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어떤 동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도 기업들이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올해 2025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자 부분에서 신규 로봇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예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부족한 노동력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튼이나 미쓰비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품질 검사라든지 또는 로봇 협업 공정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증거거든요. 해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 두산 수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로봇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력은 정부의 그 지원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정책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재료거든요. 정부가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R&D 투자 확대 같은 이런 정책 드라이브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IRA 또 유럽의 AI 법안 같은 글로벌 강국들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AI하고 로봇 분야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단순한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AI하고 결합된 4차 산업 시대의 필수 인프라다. 그래서 로봇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을 현재는 주가로 보여주고 있고, 핵심은 실체인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실제 공장에서의 자동화 수요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소프트뱅크의 로봇 회사 인수 소식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큰 기업들의 로봇 관련 기업 M&A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며칠 전이었죠. 소프트뱅크가 스위스의 산업용 로봇의 최강자 ABB의 로봇 사업부를 무려 7조 한 6천억 정도 거금에 인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의 로봇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이 며칠 동안 불기둥을 뿜었죠. 이런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의 어떤 M&A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건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를 넘어서 더욱 거세질 거다라고
더욱 똑똑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인수가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탄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게 판단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인구 절벽하고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조차도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고요. 식당에서 서빙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생산성은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어려운 방정식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로봇을 통한 자동화입니다. 과거의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기계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AI라고 하는 두뇌를 장착을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지능형 동료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물류 창고를 로봇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간을 닮은 옵티머스를 개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로봇 없이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로봇은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고 AI라든지 자율주행 또는 빅데이터, 헬스케어, 미래 산업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이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봇이고요. 집에서 가사 노동을 돕고 노부부의 건강을 체크하는 로봇의 움직임, 이게 바로 스마트홈 그 자체니까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의 실현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삼성이 로봇 사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들이 단순히 로봇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데이터의 흐름을 지배하고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가 모든 앱 생태계를 장악했듯이 로봇 플랫폼을 선점하는 자가 다음에 10년 또는 20년, 30년의 사업 패권을 주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M&A의 타겟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M&A가 어떻게 보면 로봇의 몸이라든지 정교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그런 기업에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쟁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눈은 로봇의 두뇌 또는 신경망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향할 겁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운영체제라든지 로봇을 하나처럼 지휘하는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의 눈이 되는 3D 비전 센서 기술이라든지 또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다음 M&A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강소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숨은 보석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로봇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객관적인 지표부터 좀 보실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로봇의 밀도라는 지표인데요. 우선 객관적인 지표부터 보시면 로봇 밀도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지표죠.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몇 대를 쓰느냐가 관건인데요. 이게 바로 그 나라 제조업의 어떤 자동화 수요를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대가 넘는 로봇 밀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싱가포르고 3위가 중국인데요. 2위하고 3위를 좀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죠. 이건 우리가 로봇을 활용한 능력, 그러니까 로봇을 실제
공장에 깔고 공정을 자동화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죠. 종합적인 기술 경쟁력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한 수 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약 90% 수준으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고, 중국은 바로 우리 뒤를 쫓고 있는 6위니까요. 특히 로봇의 정밀 제어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탄탄한 어떤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로봇 활용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휘두르는 창의 기사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죠. 매섭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기치 아래 중국 정부가요, 로봇 산업에 문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1조 원을 투자할 때 중국은요 180조 원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 결과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과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을 정말 무섭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중국 겁니다.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로봇이요, 웬만한 로봇들은 거의 중국입니다. 싸고 성능도 괜찮고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이 중국산 로봇에 잠식당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과 두 번째는요, 핵심 기술의 내재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중국 로봇은 사실은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라든지 서브 모터 같은 대부분을 사실은 예전에는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중국이 조립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말이 됐습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부품들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이죠.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무섭게 자라듯이 중국은 이제 기술의 뿌리까지 스스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결과 세 번째는 미래 로봇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협동 로봇 시장에 성과를 내는 동안에 중국은 한 단계 더 나가서요, AI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전기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의 강자를 따돌리고 곧바로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로봇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선점하려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유비테크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연이어 발표하는 게 그 무서운 증거니까요. 로봇만 붙었다고 하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로봇 관련주를 보면 좋을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호재는 바로 대기업의 낙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미래는 로봇이다라고 외치면서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삼성의 후광만 보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의 본질은 사실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간형 휴보를 만든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아버지 같은 그런 기업이고,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의 그 로봇의 정수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망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족 보행 기술을 만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공장에서 또 식당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이 필수가 된 그런 시대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 아래서 자체 기술력으로 휴머노이드하고 협동 로봇 모두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 관심주는 바로 이런 기업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봇의 허리를 만드는 숨은 강자 기업인 SPG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화려한 로봇 완제품만 눈에 가면 안 되고요. 진짜 고수는 그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부품을 보는 게 진짜 고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라고 하면 로봇의 관절과
허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정밀 감속기거든요. 이 감속기는 로봇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핵심 부품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일본이 부품 공급을 끊게 되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부품 어떻게 보면 식민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서름을 이겨낸 기업이 바로 SPG니까요.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했으니까요.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일본 대신 메이드 인 코리아 감속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이 10배, 100배 커진다라고 하면 그 로봇의 관절에 들어갈 부품은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바로 SPG죠. 화려하진 않지만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가장 안정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대한민국 협동 로봇 시장의 캡틴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은 1등 기업과 함께하는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제일 크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부동의 1위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 5 안에 드는 저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F&B나 또는 의료, 제조업 같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최적화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특정 산업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단순한 협동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건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는 길목을 어떻게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현재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로봇의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력에서 판가름이 날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 그 미래에 베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대한 가속화 같은 여기에서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로봇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새 종목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또는 계속해서 주가를 추적하는 그러한 전략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을 지금이라도 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봇 관련주 지금 사도 될까요?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로봇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고 강력한데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니까요.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 문제의 어떤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로봇을 통한 자동화죠. 이 로봇을 통한 자동화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이후에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자국이나 또는 우방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대안 역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 기반을 한 자동화 공장이거든요. 이처럼 로봇 산업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 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야 정말 로봇 관련 종목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금 갖고 계신 돈을 전부 쏟아붓는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요.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길게 시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죠. 최소 3번 또는 5번에 나눠서 사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 모은다라고 하면 평단을 낮출 수 있거든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굉장히 좋고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로봇주가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핵심과 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담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을 가진 부품이나 소재 기업을 비중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비중을 저는 70% 정도를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갖고 있는 소재 기업 쪽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완성품 업체가 아니라 로봇의 눈이나 관절, 근육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특히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은 기술적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이 여기를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충분히 찾아내실 필요가 있고, 특정 로봇 회사의 성패에 흔들리지 않고 로봇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수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아서 70% 정도를 그런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30%는 협동 로봇이나 또는 물류 로봇, 의료 로봇 같은 특정 분야에서 뚜렷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대기업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 10월 10일 특강이 진행이 됐고요. 특강이 진행된 이후에 한 2, 3일 만에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10월 20일 월요일 8시에도 마찬가지로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튜브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SNS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개별적으로 SNS를 보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SNS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비공개된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수익을 넉넉하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욕심 있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내 계좌가 지금 가을이죠, 단풍이 물들 수밖에 없는 빨간색으로 내 계좌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특강을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언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증권 경력은 올해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한 3,000 정도 근접하는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장황하게 한마디 하고 갔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0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인 15일 기준으로 종가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아마 웬만큼 인내하고 참으신 분들한테는 그 결실이 좀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도가 우리 시장이 아주 진짜 망했다 할 정도로 1년 내내 빠졌었는데 그 역기저 효과로 올해 4월부터 바닥치고, 특히 그 4월 9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관세 유예가 되면서 시작이 됐던 그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또 미중 관세다 또 한미 관세다 이슈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파고를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큽니다. 반면에 최근에 변동성들이 굉장히 위아래로 커지고 있거든요. 15일 기준으로는 9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는 또 60포인트 오르다가 장 후반에는 40포인트 빠지기도 하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3,500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고요. 또 최근에 미중 관세가 다시 현실화되면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근데 불안과 통곡의 벽을 타고서 계속 오르는 게 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기본 상황들, AI 중심의 경쟁 체제가 무한대로 지금 펼쳐지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급증, 이런 것들이 최근 삼성전자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 소식이 가장 사람들한테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AI라고 해서 뭐 빅테크들 또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심으로 해서 사실 뭐 올해만 오른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한 3, 4년 지속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도 기술적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빅테크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계약 관계, 수주 관계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과열보다 또 버블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더 크다.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AI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었는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물론 조금 시작된 겁니다만 관세 관련해서 히토류 쪽을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쓰면서 트럼프가 엄청 성질을 냈거든요. 뭐 이번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시진핑을 칭찬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새벽에는 뭐 대두라든가 이제 식용유 같은 거 수입을 왜 안 하냐고 이제 또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상황이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중국에서는 리튬 배터리라든가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다음 달에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더 화를 돋구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거침없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적어도 에이펙 회담 바로 전까지 성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수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것으로 좀 보시나요? 제가 점술가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지 좋을까? 뭐 끝까지 계속 살아서 요새 유행하는 유산균 광고처럼 끝까지 살아서 장까지 간다 뭐 이런 표현처럼 최근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원래 10월달 그 초반에 10월달에 목표치가 3,6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라서 다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지금 뭐 연말까지 보면은 3,800에서 4,000까지 바라보는 시장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들이 자주 나왔던 모건 스탠리도 뭐 올해 말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4,2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한 20% 이상 높게 나온 거 감안하고 또 이제 나오니까 다음 분기에는 뭐 15조, 내년도에는 6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비교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간의 분기 순이익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만약 주가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50에서 100%는 더 올라가야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번 이제 새 정부의 목표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오는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는 건 아주 반갑긴 한데 그 정도 목표치 갖고서는 5,000 못 가요. 최소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도달이 돼야 5천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우리 뭐 미국 주식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이런 거 깨보자는 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됐든 뭐 고배당을 이끌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아니면 실적으로 뭐 인정을 받든 마이크론 수준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뭐 한 60-70%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지금 이제 600조 정도 남짓인데 1000조 시장까지 가야지 우리 시장도 반대로 계산해 보면 코스피 5,000이라는 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이게 단숨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새 정부가 뭐 정권 말기 정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라고 하는 것이 편입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그 편입
하고 나서 한 최소 70조에서 100조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점이 내년 봄에 열리고 또 내년도 6월 달에 잘 아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 고배당,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이슈들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향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보면 뭐 이번 연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년 봄까지의 어떤 지수 상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이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10월 남은 장에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추석 연휴 이제 길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10월 초에 조금 어떡하지 그랬는데 뭐 그 사이에 일본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도 안 빠지고 그랬다가 우리도 이제 설마 했는데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니까 큰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과열권이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과열됐다거나 이격도가 심하다 이런 과정들은 특히나 오늘처럼 뭐 100포인트 가까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한미 관세라든가 이런 이슈에 아직 지금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공교롭게 10월 말에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완결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좀 깨거나 어지럽히는 그런 노이즈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과열이라는 건 알지만 흔히 요새 AI 전도사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품은 거품인 거 다 아는데 좋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꺼져도 금방 또 거품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거품이 꺼진다고 이게 실망이다 보다는 또 다른 거품이 또 생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사실은 말 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거품이 정말 제대로 꺼지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지수대나 가격대가 크게 훼손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다라고 믿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 불안감은 다 있지만 지금도 계속 AI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빗대어서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좀 압축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지금 시장은 오늘은 좀 예외였지만 최근에 2, 3주 정도 흐름을 보면 똘똘한 종목들 한 3분의 1이 나머지 내리는 종목 3분의 1을 이겨가는 시장이거든요. 많은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의 종목이 리딩하는 시장인데 그게 지수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네들이 앞장서니까 나머지 애들이 쳐져도 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뭐 유동성도 풍부하지만 어차피 2,500개 상승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이 다 가는 장은 아니에요. 반 이하는 2, 3주 전에 고점 치고 좀 내려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신트로이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는 매우 강한 장이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은 아마 제 생각 10월 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11월부터 봄까지가 또 강세 시즌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감안한 또 미국에서 뭐 노이즈는 있지만 금리는 결국은 내린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유동성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까지 있고 또 최근에 양도소득 관련된 이슈도 어쨌든 더 리스키하게 암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크게 나올 물량에 대해서도 조금 잠재워졌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연말까지도 뭐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좋은 흐름 보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봇 오늘 공교롭게 촬영일 기준 15일 날 진짜 대폭발을 했다라고 얘기 드릴 정도도 오늘 로봇 섹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부신 하루였는데요. 돌이켜서 보면은 로봇이 상반기 때 거의 안 갔어요. 안 갔다가 공교롭게 시작이 됐던 게 지금 대표주인 로보티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5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세가 시작된 게 큰 양봉이 나고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진 게 8월 25일인데 공교롭게 그 전날 8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조의 어떤 힘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법이고 물론 뭐 노사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라는 게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조의 입장을 조금 강화시키는 법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야 이거 사측이나 뭐 CEO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람 많이 갖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시장에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이고 그게 결국은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산업적으로 뭐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히 자동차 같은데 뭐 조립 업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로봇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경쟁도 심하고요. 어떤 산업적인 성숙도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임금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커피 만드는 로봇 정도였는데 지금 라면 끓이고 튀겨주고 뭐 볶음밥 하는 로봇까지 나올 정도, 학교 급식에도 지금 동원이 될 정도로 그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어쨌든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10억 개 정도의 AI 칩이 필요하고 1테라바이트의 전력이 필요하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뭐 진짜 머스크 입을 빌려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3가지가 신트로이카 3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로봇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건 어디서 분석을 해놨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5년 정도 되면 무려 8경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소다 어떤 그 많은 종목 섹터들의 2030년도 이후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다 거의 다 몇백조 수준도 엄청나다 크게 보는데 8경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10수년 동안 접한 어떤 미래 시장의 그 수준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시장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특히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그 손이라 그래요. 로봇 손에 지금 집중하는 그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체해야 되니까 인간의 손과 민감한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터치가 가능한 로봇손 개발에 지금 전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새 로봇주 중에서도 로봇손에 들어가는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로봇주 그러면 공교롭게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봇이 매출이 있냐 수익이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 30-40개 로봇주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어마무시하지만 합당할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 로봇주 너무 거품이다 한마디로 개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너무 과대하다. 매출 1년에 100억 물론 안 나오고요 50억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뭐 로봇의 힘에 이제 그 섹터의 힘에 힘입어 가지고 세게 올라가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이번에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그런 종목군입니다. 대부분들 재무제표 살펴보시거나 이 상반기 순이익 같은 거 늘어나는 거 보면 최근에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우리 상장돼 있는 로봇주 20개 중에 상반기 1, 2분기 털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로봇주는 숫자에 민감하거나 이제 사실 둔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 갖고 내밀면 하나도 올라 붙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로봇이 올라가는 때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어닝 시즌 전까지 그때가 제일 화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숫자를 논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모멘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8월 하순에서 저는 10월 말까지는 된다. 근데 11월 초부터는 이제 또 어닝 시즌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숫자가 나오면 또 고개 숙이는 로봇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젠슨 왕이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쪽을 구성하는데 지금 로봇 시장의 화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 몇 면을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휴머노이드 조직상에서
액추레이터를 외주 생산하는 기업으로 딱 세 기업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가 로보티즈고 하나가 하이젠 RNM이고 하나는 사면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를 개발한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까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4대 천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로봇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처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같이 가지만 다른 애들이 10% 20% 올라갈 때 이제 3, 4%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해보면 1, 2주 사이에 간 폭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 로봇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이슈 중에 소프트뱅크의 로봇주 인수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큰 기업들의 M&A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로봇주가 사실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 기억에는 당연히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조금 참여했다가 거의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레인보우가 한 20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재작년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가 가져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지금 새로 진출해서 사업부 만들어서 진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있는 녀석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 이번 새 정부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원래는 몇 년 동안은 그냥 이 종목들이 LG 계열의 로봇주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LG 계열이었어 이런 걸 지금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아직도 임자를 못 찾고 있는 기업 중에 기술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아주 선도권들은 하나씩 꿰차고 있습니다만 10대 그룹 안쪽에서 로봇을 꿈꾸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인수 합병 과정 같은 것들이 대내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내년도쯤 되면 저는 현대차가 왜 인수했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IPO 관련해서 아마 큰 장이 또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그 ABB 그 사업부의 인수 이런 것도 7조 원 넘는 규모로 인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거나 매출단이 늘어나면 평가를 굉장히 세게 받는다라는 걸 사례로 보여줬으니까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제일 많이 간 섹터를 꼽자면 2달 사이에는 로봇주가 저는 제일 많이 갔다고 평가를 드릴 정도로 로봇이 많이 간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이거를 많은 투자가님들이 현실과 조금 혼용을 하게 되면 좀 엇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쓰는 거는 청소 로봇 정도가 있는데 내가 진짜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사회가 금방 올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 그러면 로보택시 공개할 때 I'm 로봇이라고 표제어를 썼거든요. 차가 아니다.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택시 그런 개념으로 나온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하나의 밖에 달린 로봇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런 단계로 로봇이 좀 진화된 입장. 그리고 또 다른 날아다니는 걸로 보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UAM 같은 것들이 또 날아다니는 로봇처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봇은 아마 많은 단계에서 지금 하다못해 강남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이라 그래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 배달하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드론 통해 가지고 택배 배달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로봇은 그리고 자주 우리가 많이 실제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산업계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대비해서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아주 으뜸으로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미 인구 지금 소멸에 대한 우려들을 로봇으로 커버하는 사회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로봇의 대중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가 잘 안 보이다가 이제는 한 10%쯤 10대 중에 한두 대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로봇도 물론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거리에 다니는 로봇 이런 거 상상하시기 어렵겠지만 한 3년에서 5년 뒤면 좀 뜨문뜨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거대한 꿈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군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경 정도의 시장이 10년 있으면 열린다고 하니 로봇에 대해서 누가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들 하려고 당연히 돈이 그렇게 되는 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존재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을 통해서 정말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2차 전지 배터리 쪽 올라갈 때도 보면은 물론 그 뒤에 탈이 많이 났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PER 일단 100배, 200배도 다 인정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거에 초입이냐 거의 끝마무리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봐서는 끝마무리 차원은 아니고요. 한 초중반 요 정도쯤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도 요즘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높다고 보고 계신가요? 높지요. 네, 높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주가가 금방 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높게 막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늘상 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진 자들이 노는 주식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진 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중이 들어가지고 시세 망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놀게 아예 플레이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들어와서 나도 이거 사가지고 먹을래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주 시세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테슬라 주가가 절대적으로 뭐 버는 거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그 테슬라 얼런 머스크한테 테슬라의 이사회에서 지금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뭐 그 임무를 줬어요. 장기 임무를 줬는데 이번에 세 번째 그 페이지로 해가지고 임무를 권하게 줬습니다.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인가 올리고 또 관련해서 로보택시를 뭐 100만 대 이상 깔고 1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조건과 함께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 이상을 올려놓게 되면 1,000조 정도 가까운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조 달러를 그 보너스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단기 목표는 아닙니다.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는 목표인데 근데 문제이자 핵심은 과거에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던 이사회의 그 요구가 있었는데 2, 3년 만에 머스크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다니까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거 불가능하지. 지금 뭐 테슬라 주가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4, 5배 올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돋보이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세상이 만드는 미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앨런 머스크가 뭔가는 또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